안녕하세요 여러분. 응급상황대처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15번 경련이 진행되는 동안 침이나 거품, 구토 등이 있을 때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주는 이유는 이렇게 나온 체액에 의해서 옆 동네 기도로 넘어가면 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운이 나쁘면 질식사, 그나마 운이 좋으면 흡인성 폐렴에 걸리죠.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16번 다음 중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련이라는 것은 뇌의 일시적인 졸도예요. 1분에서 2분 사이에 졸도를 하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기도 질식사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옆으로 돌려준다. 1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힌다. 17번 고온다습한 곳에서 체온이 높아지고 어지러움과 피로를 느끼다가 갑자기 경련을 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했을 경우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뜨겁다고 했죠. 그러니까 뜨거울 열자가 들어있는 것을 찾으세요. 죽을 사자, 뜨거운 열 때문에 죽는다. 뜨거운 열 때문에 죽는 병을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열사병은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뽑다가 쓰러진 최땡땡 어르신 무슨 병을 의심할 수 있냐? 열사병. 여름날에 버스 안에 갇혀서 쓰러진 아이 열사병. 자, 열사병을 한자로 말하면 증살이라고 해요. 뜨거운 증기로 죽인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요, 실제로 증살이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좁은 방에 가둬놓고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서 사람을 육포처럼 만들어서 죽이는 거죠. 죽이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원리로 독소만 빼는 법이 있어요. 그것을 현대에서는 한증막이라고 하고 사우나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몸에 나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사병이 생기는 근본 이유는 우리 체온은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체온을 조절해요. 그래서 올라간 것은 내려서 36도 5분, 떨어진 것은 올려서 36도 5분. 그래서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능을 하는데 주변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시상하부가 계속해서 작업을 하다가 정신을 놓아버려요. 그래서 시상하부 기능 부전, 시상하부 기능 장애 이렇게도 불러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열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5번 열사병이에요. 자, 그러면 중독이라는 것은 약물에 의해서 중독도 생기고요. 알코올 중독도 중독이 생기고요. 중독이라는 것은 독 속에 빠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붙이면 돼요.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붙이면 됩니다. 뇌졸중이라는 것은 뇌가 졸도 중인 상태. 그래서 졸도의 시간이 길어진 거죠. 그래서 졸도의 결과로 명령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고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마비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혈당은 혈액의 포도당 수치가 낮은 것을 말해요. 80 이하로 70 이하로 떨어진 것을 저혈당 쇼크에 빠졌다라고 하죠. 뇌전증은 뇌가 떠는 병이에요. 예전에는 뇌전증을 간질이라고 불렀죠. 어떤 사람들은 뇌가 주기를 가지고 떨어요. 그랬을 때 그 떠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수업 중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질이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간질이라는 말보다 뇌전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비정상적인 뇌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비정상적인 뇌파를 내보내는 사람들이 그 비정상적인 뇌파가 나오는 순간에 뇌가 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약물이 좋고 수술법도 있어서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대발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18번 대상자가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킬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게 그림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에요. 고개를 옆으로.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한 그림을 찾으세요.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입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19번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킬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119에 신고하셔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당황하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114에 전화해서 여보시오 119가 몇 번이요? 이러죠. 자, 당황하지 마시고 119에 전화하세요. 20번 다음 중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1차 관찰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상이라는 건 불화자예요. 뜨거운 화기나 뜨거운 열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걸 줄여서 화상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 뜨거운 열에 의해서 기도가 부어서 기도가 막혀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차단돼서 죽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입과 코를 막고 바닥으로 기어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안전하게 하는 것을 기도 확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1번 기도 확보 확인이에요.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꺾이지 않고 붙지 않도록 화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확보하는 것. 21번 다음 중 1도 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 화상은 흉터가 남지 않아요. 껍데기 부분에서 끝나는 화상이에요. 표피 부분에서. 그래서 4번 며칠 이내에 아물고 손상된 껍질은 벗겨진다. 그리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 22번 다음 중 2도 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많이 아프고 물집이 생긴다. 키포인트는 물집이 생긴다예요. 그런데 우리 피부의 보호막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화상으로 생긴 물집, 욕창으로 생긴 물집, 수두로 생긴 물집, 대상포진으로 생긴 물집, 가능하면 물집을 뜯어내거나 터트리면 안 돼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집을 뜯어낼지 터트릴지는 누가 판단하냐? 닥터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집을 뜯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균들이 야 여기 문 열렸다 빨리 들어가자 해서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집이나 껍데기가 손상이 되면 흉터가 더 깊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2도 화상의 포인트는 물집이 생긴다예요. 23번 다음 중 3도 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도의 화상은 너무 치명적인데 쉽게 설명하면 샤브샤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익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3도 화상 환자들은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프다는 신경세포까지 익어버렸기 때문이죠. 단체로 화상 환자가 실려오면 우리 의료진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는 3도 화상 환자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대로 두면 체액이 탈출했기 때문에 순간에 체액 불균형, 전해질 불균형에 의해서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폐혈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손상된 진피는 재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십 번에 걸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만 하죠. 화상은 정말로 무서운 상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뜨거운 열과 관계된 기구를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튀김 같은 요리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을 입은 대상자를 응급처치할 때 올바른 방법은 그렇죠. 화기가 몸에 배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화기를 빼내는 거예요. 화기를 최대한 빨리 빼낼수록 치료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4번 환부, 화상을 입은 부위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 그래서 찬물이 정답이에요. 소주에 담근다, 치약을 바른다, 올리브 기름을 바른다 이런 거는 잘못됐어요. 요즘에는 올리브 기름이 마치 만병통치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은 환자들도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25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모 박스를 보시죠. 어르신이 식사 도중 뜨거운 국물로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기고 발적과 열감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식사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포인트는 화상이에요. 화상을 입어서 물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2도 화상이죠. 그러니까 물집이 생기기 전에 최대한 장신구를 빨리 빼는 게 좋아요. 이따가 물집이 부풀어 오르면 장신구를 억지로 빼다가 물집이 터지거나 껍질이 벗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반지 등 장신구를 최대한 빨리 빼어놓는다입니다. 26번 다음 중 제가 대상자의 바지에 끓는 물이 쏟아졌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건 문제니까 망정이지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요즘 보호자들은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나중에는 사돈의 팔종까지 열댓 명이 달라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안전하게 돌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끓는 물이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은 달걀을 생각하세요. 삶은 계란. 바로 껍데기를 벗기려면 벗겨지지 않죠. 그런데 찬물에 담갔다가 화기를 빼면 분리가 잘 돼요. 우리 사람의 화상도 마찬가지예요. 바지채 그 부위채 찬물에 담가서 화기를 빼요. 그러면 화기가 빠지면 껍질과 옷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옷을 벗기다가 껍데기가 같이 벗겨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위로 오려내요. 그 부분은 남겨놓고 이따가 화기가 빠지면 분리가 됩니다. 억지로 바지를 벗겨내는 것은 나쁘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벗기기 힘든 옷은 잘라낸다.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